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실시간으로 뉴스 또 오피니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텔레그램 준비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는 채널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앞으로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고하고 이 경제 위기로 인해 암호화폐 채택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암스트롱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3에서 5년 내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며 이로써 인플레이션과 조작에 덜 민감한 가치 조작 매체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암호화폐 유기적 채택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대시의 경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택이 진행되고 있어 암스트롱의 이러한 가설이 어느 정도 옳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놀랄 만한 채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커버 대시의 집계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전체 감염자 숫자는 2232개로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가나 등 비교적 적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뉴햄프셔와 유럽 지역 등 선진국에서 역시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암호화폐는 통화라기보다는 투기사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통화와 지불 시스템에 대해 고유한 장점이 아직은 부족해서 그 전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암호화폐로 전환할 만큼 이점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및 통화 위기가 닥치는 경우 법정 화폐를 사용하는 이점보다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이점이 훨씬 커져서 이런 전세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암스트롱의 예언처럼 경제 위기가 정말 닥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혹시 세계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대시가 탄탄히 다져온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대시가 독주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최근 텔레비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암호화폐인 페트로의 사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로는 지난 12월 처음으로 소개된 베네수엘라 공식 회계단위이기도 한데요. 이 개발에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가 연관되어 있으며 연봉과 연금 제도에도 페트로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정화폐인 볼리바르가 철저히 실패한 만큼 페트로와 연결된 새로운 법정화폐 독립 볼리바르 역시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페트로의 도입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페트로가 위법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일부에서는 페트로가 미국의 무역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트로의 대부분이 극소수의 지갑 주소에 속해 있어서 그 분산화 여부에 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페트로 사용이 암호화폐 환경에 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페트로가 암호화폐인 만큼 베네수엘라 정부가 암호화폐에 매우 친화적인 규제 및 정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소비자들이 페트로로 임금을 지불받으면 이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해서 사용할 확률도 커진다는 것이죠. 현재 베네수엘라는 800여 개 업체가 대시를 지불수단으로 선택했으며 이러한 대시의 확장으로 인해 주류 미디어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시의 행방을 기대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대시코어 그룹의 CEO인 라이언 테일러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시의 다양한 이점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는 대시를 비롯한 다양한 암호화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의 대시 부분에서 포브스는 대시가 구조화되고 분산화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다른 암호화폐와의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없는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언은 이 기사에서 대시 거버넌스와 재무 시스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대시 DAO가 어떻게 기존의 회사의 대시를 통합하고 이를 마케팅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서 대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스폰서 컨퍼런스 및 라디오 쇼 혹은 대시만을 지원하는 쿠바캐시 및 알트 36 같은 서비스를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하게 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이 기사를 통해 투기가 아닌 진정한 가치에 집중함으로써 얻어지는 대시의 성장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는데요. 대시의 가장 큰 장점인 적은 수수료, 빠른 거래 속도, 보안 및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경쟁 우위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대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투기에 편중되어 있는 만큼 이런 실질적인 사용 사례가 국내에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 대시가 콜롬비아에서 급속한 성장과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디스커버 대시의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콜롬비아 내 96개의 업체에서 대시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42개였던 업체 수가 단기간에 96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시 콜롬비아 팀의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시 콜롬비아의 코디네이터 조지 노넬리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 대시 사용이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베네수엘라에서 성공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콜롬비아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홍보 방식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우선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컨퍼런스와 미드업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조지는 미드업과 컨퍼런스를 우선시하는 전략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상하관계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콜롬비아에는 맞지 않는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 상인의 비즈니스에 이벤트를 개최하고 기존의 상하관계와 환경에 대시를 결합하는 방식이야말로 콜롬비아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전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시를 녹아들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더 많은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시가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성장은 대시의 중심 가치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콜롬비아에서 보여준 최근의 성공은 대시의 분산화된 구조가 어떻게 현지 사정에 알맞는 홍보 전략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의 인플레이션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대시의 성장이 베네수엘라처럼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i.